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봐도 상당히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할 때 곤충과 양서 파충류 조사를 해요. 예,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조사 처음 봤습니다. 겨울에 곤충과 양서 파충류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겨울에 있지도 않을 때 잠자리채를 휘둘러서 곤충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개구리나 뱀 이런 종류, 특히 파주 쪽에는 금개구리나 맹꽁이 같은 법적 보호종들이 많은데요. 그런 조사를 겨울에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끝으로 발제한 민경선 의원님의 모습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고양시에 살지만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파주 쪽 경우는 자료에서도 보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제기하는 주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방 통행 될 가능성이 좀 높아 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론 순서는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재준 도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플로어에서 좀 질문이나 아니면 자유 발언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디 가셨죠? 아직 안 올라오신 건가요? 예. 그러면 도래울마을 쪽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래울마을 6단지 동대표 회장을 하시면서 도래울마을 연합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현준 회장님께서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5분 이내에 가급적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래울마을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도래울 6단지 입주대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현준입니다. 일단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왜 와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기존에 어떤 시민운동이나 어떤 다른 역할을 하면서 내공을 쌓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원흥 도래울마을이라는 신규 보금자리가 생겼고 거기에 이제 지원할 자격이 있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바퀴벌레 없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원흥 도래울마을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기업인 LH와 이야기할 일들이 많았고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지는 중간 단계를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필을 하고 그 의견을 뜻을 모으니까 어느 정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었고 그 공개에 있어서 오픈을 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의견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 신뢰를 얻어서 어떤 고양시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운영할 때 아주 작은 규모에서의 아파트 8,300세대가 그 의견을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보고 변화를 조금이라도 꾀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이 자리 그리고 지난 한 4, 5년간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형수 위원장님을 제가 처음 본 거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제 방음벽이 있는데 방음벽에 투명하게 만들다 보니까 새가 와서 붙이고 이런 소소한 것들 정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가 참 궁금한 첫 만남이었고요. 민경선 도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어떻게 제가 그 일반인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 생각이거든요.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왜 반대하는지. 아니 우리 집 옆으로 고속도로가 나는데 그걸 왜 반대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얘기를 해달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뭐 윤철 국장님이나 미경서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도래울 마을을 떠나서 고양 시민들이 이 사안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비용이 비싸다는 거는 그 서명을 받으라는 거는 저는 한 9번은 본 것 같아요. 재산세 내는 고지서에도 나왔고 킨테스의 어떤 자동차 박람회를 가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에서 좀 더 약속했던 그 9개 사안 플러스 고양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듣기 전에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도래울 마을 8,300세대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외곽 순환도로의 예를 보듯이 이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미래의 외곽 순환도로의 모습을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피해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외곽 순환도로는 고양시의 외곽 지역을 말 그대로 외곽 지역을 지나간다면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도로 경우는 거의 중심축을 지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사본고전의 장성률 회장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고 했는데요. 금방 저한테 쪽지가 왔어요. 급하게 뭐 일이 생겨서 급하게 가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서 오늘 토론은 못 하실 것 같고요. 그냥 뒤를 이어서 민자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기도 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도 깊이 관심 가지고 문제제기도 하고 하셨던 우리 이재준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준 의원입니다. 그 민자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 2006년입니다. 2006년도에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이제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를 이제 책정할 때죠. 그때 당시 처음에 5,200원으로 책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싸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2007년도에 부분 개통을 하면서 이제 49억이 남았는데 49억을 국토부가 전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신 돈이 아니고 우리 그 이용자들이 낸 돈이니까 돌려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통행료에 반영해서 이제 5,200원이었던 게 4,300원으로 최초 통행료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민자 사업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 사업 없거든요. 민자 사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자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PF를 발생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민자 사업자가 PF를 자체 능력으로 조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100% 보증을 서서 한 겁니다. 토지 대금은 정부가 내요. 그리고 공사비 전체를 그 은행 대출을 받는데 그것을 정부가 100% 지급 보증을 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민자 사업이냐면 정부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이 사실상은 중앙정부와 국회예요. 사실 저는 그거 한 통속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가 이익이 맞아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국제 세계 그 회계 기준에 보면 공기업이나 지방정부, 지방산업 투용자 기관 이것까지 부채를 전부 이제 뭐냐면 그 국가 채무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민자사업이라는 거. 이것은 사실상 MRG라는 것은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 회계 기준에 보면 안 맞습니다. 그것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안 넣고 있고 또 하나는 정치권들이 선심성 공약을 세우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돈을 가져가고 사업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산은 없어. 그럼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뭐냐면 2006년서부터 2010년까지 감사원의 4급 이상 퇴직자의 3분의 1이 민자사업자 회사의 임원으로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썩어 있는 거예요. 정치권과 그 다음에 정부와. 이런 정부한테 우리는 맡겨놓고 있는 거죠. 우리 운명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자사업이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 보면은 그 국회에서 법을 이제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한 걸 보면 민자사업을 오히려 그 더 좋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MRG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민자사업에 대해서 민간 제안까지 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97년도에 IMF가 오면서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생기고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때 불가피하게 자본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법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IMF가 극복이 되면. 그거를 못 바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권의 그 분포들을 보시면 합니다. 그분들이 거의 다가 그 토건 자본들과 결탁이 되어 있거나 그분들과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기능은 이미 재벌 기업들한테 포위당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공공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그냥 정부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공익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민자사업의 문제는 민자사업을 할 때는 원가를 30% 절감하겠다. 이것이 민자사업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공공이 너무 이제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민자사업이 혁신을 그 유도를 해서 그래서 그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라고 해서 이 민자사업이 성립이 되는 건데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공사비는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발주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낙찰 가격이 70%에 돼요. 근데 이거는 100%에 받습니다. 근데 이 민자사업의 컨소시엄을 보면 건설 대기업 20개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LG, 요거는 삼성, 요건 현대 갑니다. 투자 지분만 바뀔 뿐이지 다 그 컨소시엄에 들어있는 20개 업체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런 식의 그 토건 세력들이 자본 부풀리는 메커니즘을 갖고 이 민자사업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입법은 그것을 갖다가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건 표가 안 됩니다. 표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개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것들이 보면 아까 그 국회나 정부의 이제 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입법을 발의하신 분들 거는 입법 성안이 안 된다. 발의조차 안 됩니다. 발의조차.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그 정치권의 한계고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WTO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민자도로 그 통행료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이미 투자한 민자사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서울이각순환도 같은 경우 1조 2천억이 법인세로 들어갑니다. 1조 2천억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데 법인세라고 해서 우리 통행료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순위 채권을 갖다가 이자를 40%씩 줘요. 그것을 과도하게 줬다라고 뺏어야 되는데 못 뺐거든요. 지금 법상. 그렇다면 그것을 재척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통행료 산정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은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그 총대를 못 미죠. 그 법도 만들려고 그러면 또다시 통과를 못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민경선생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토끼구를 막으라고 토끼구를 만들지 말고 6차선, 4차선, 6차선이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토끼구를 왜 만드냐면 나중에 이익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야 나중에 램프 하나 설치하고 IC 하나 설치하면 공사대금 받고 거길 통행하면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까? 토끼구를 원활하게 해서 대체도로로 해서 제2자유로나 자유를 타고 가게 되면 그 통행이 빠져나가잖아요. 모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 실행률 속에서 설계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반영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민자사업에 관한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아까 발제자가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IMF 때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거 전두환 정부 때 있잖아요. 전두환 정부 때 항만도로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해서 폐기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사실상은 산업개발촉진법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실익이 없고 민자사업자들이 너무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50 때도 이거를 갖다가 폐지했던 건데 IMF 때 잠시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터졌으면 극복이 된다면 이걸 다시 수정을 했는데 그걸 못한 것이 지금까지 온 민자사업이 폐해고 우리 국민들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부담해야 되는 채무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서울문산 고속도로 이 부분은
도로 단절도 있지만 저게 수익이 안 나면 저희는 이제 저걸 의무적으로 타게 됩니다. 램프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휴게소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걸 안 만들면 저 사람들이 요금을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내지는 정부에 강하게 항의를 할 겁니다. 민자사업자가 수익금이 안 나면 도로 폐쇄하면 국가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막다른 골목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재사업이라는 것은 도로에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특별한 시설들, 터널이나 교량이나 이게 다른 도로와 우리 기관망과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호환이 되는 고속도로, 도로와 도로, 유료도로가 연결되는데 이걸 하나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폐쇄를 했을 경우는 정부는 대응책이 없고 결국 다 정부가 인수하거나 통행을 올려주거나 보전해주거나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법을 바꾸려면 이 사람들 언제든지 바꿉니다. 국회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모든 입법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민경설 의원님도 여러 가지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겨울도 다가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래올마을 같은 건 진짜 갇혀가지고 되게 어려울 텐데 그것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저 주민분들이 좀 더 지역 문제가 아니라 민사업 전체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사실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해박한 그 이론 바탕 하에서 토론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요. 국가 사업으로 정부가 하는데 어련히 알아서 민간업자한테 손해보지 않게 잘 맡기지 않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재준 의원님 발언 속에서 불편한 진실 같은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다니던 도로를 뭔가 불편하게 해놔야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권율대로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권율대로 고양시가 만든 도로죠. 그 권율대로가 방화대교에 원래 이렇게 접합하게 돼 있고 지금 접해져 있죠. 그런데 민자도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계획 자체가 완전히 권율대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행신, 화정 이 주민들은 4km를 돌아서 요금을 내고 이렇게 가게 하는, 처음 계획은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속된 말로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 것이 바로 민자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일정 정도 접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도 부르려고 제가 사실 전화 통화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 제가 발언을 좀 그렇게 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를 조폭에 비유를 한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국토부가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죽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더니 그 토론회가 끝나고 저한테 화를 내면서 고성을 지르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또 받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의 어떻게 토론회 형식으로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하실 말씀이나 이런 것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좀 모아서 그래도 이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 주민참여단 이름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하고 토론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좋고요. 질문이나 아니면 발언도 좋습니다. 프로에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앞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일정 때문에 좀 늦으셨는데요. 환경생태 주민참여단 하동평 위원님이 좀 늦게 오셨습니다. 다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동평입니다. 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문용식 위원장님, 누구 한번 오셔서 마이크를 좀 옮겨주시겠어요? 새정치 덕양을
지구당 위원장 문종식인데요. 발제해 주신 분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그리고 좋은 내용 발제를 잘 해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토론이 없으면 좀 썰렁할 것 같아서 보충 발언 겸 말씀을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민자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이 서문도의 문제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차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문제점들을 짚으면서 막아야 될 텐데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올해 8월에 국토부에서 실시 설계 승인 고시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올해 11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겠다라고 주민들한테 통지문을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국사보험 기간 그 구간 1.8km 빼놓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바로잡고 막을 수 있는 건 결국은 고양시 그러니까 관하고 그리고 고양 시민 이 관과 민이 어떻게 잘 조직적으로 대응하느냐 이제 그것만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고양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올해 3월 달인가 그 핵심 요구사항 9가지를 지적하고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상당히 강한 입장을 피력한 걸로 아는데 지금은 그 입장이 어찌 되어 가는지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 민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 뭐 다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 민의 힘의 조직화를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계획이 있고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고양과 파주 그리고 서울 광명 이게 좀 분산되어서 그 대응의 조직화가 안 되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민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관건인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마이크를 좀. 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프로 의견을 다 듣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눠서 같이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기 오늘 저희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 사무국장도 맡고 있어서요. 오늘 아무래도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토론회 너무 잘 봤고요. 내용을 보니까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랑 그렇게 틀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저희 쪽이 조금 낫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공개 정보 청구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의원님들이 어떻게 국회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반대를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 저희도 자료 받은 거 거의 없거든요. 국토부에서 자료를 안 내놓고 있고 정보공개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때 물론 주민조직이나 주민들도 힘을 합치고 시에서 합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광명은. 그러나 원천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국회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왜 그러냐면 저희 시민들이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제 해결해달라고 투표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국토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또 국회예요. 뭐 각종 권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주민 의견 제가 이렇게 오늘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 뭐 대안이나 이런 걸 논의하기보다는 이런 대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좀 앞장서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요.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시민들과
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플로에서 이런 발언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민자고속도로 이 문제 그 주민 의견에 어떻게 보면 수렴 못하고 해결 못하면 그분 자격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역할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뽑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또 예,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예, 윤영석 의원님. 오늘 발제하신 분들이나 토론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고양시 지난번 시정 질문에 제가 일반적인 뭐 서문도로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마지막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예전에는 그냥 보상받고 그래서 그냥 도로가 나니까 좋은가 보다 또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보상받으니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갔고 반대하는 쪽에 눈총을 주고 하셨는데 실제로 실시 설계도를 들고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 동네가 이 양분이 되고 뭐 7, 8m 그보다 더 높은 그 토성이 쌓여지고 그게 솔직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없어지니까 이제 토끼굴로 다닌다던가 아니면 이제 뺑 돌아가야 되고 또 동네를 가로지르던 하천이 이제 변형돼 버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걸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한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각 부락별로 좀 만나가지고 주민들한테 앞으로 소문도로가 나면 마을에 이런 토성이 쌓이고 이런 굴이 생기고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렇게 단절이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그걸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작은 부락 단위로 가서 정말로 설계도 가져가고 전문가들 그다음에 그림으로 시뮬레이션 된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마을은 이렇게 변화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실감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주민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설계도 보고 이게 여기 이렇게 될 거구나. 그걸 아는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김현준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캄캄해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힘을 뭐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에게 가장 는 힘은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책위가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서 그걸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그게 또 시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하셨던 민경선 의원님이나 또 이런 큰 틀에서 이재준 의원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근본적인 민자 사업에 대한 그거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주민들이 좀 뭔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석 의원님 시정 질의한 내용을 제가 봤고요. 또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도 좀 꼼꼼하게 봤었는데 일단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통일을 대비한 도로다. 예, 그 대전제는 동의한다. 그렇게 중요한 도로라면 꼭 그렇게 민자로 해야 될지 민자로 하려다 보니까 기업의 목적이 최대 이윤 창출이죠. 이러다 보니까 엉터리로 적당히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어쨌건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짚어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꼭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온 최용석이라고 합니다. 아동동 영태리 그 지하화 문제 때문에 저희도 한 4년간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오늘 그 설명이나 말씀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파주에서는 들을 수 없는
사실 내용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없고, 아시다시피 뭐 의원님들이나 정치하시는 분이나 시나 전부 다 발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뭐 들을 수 없는 얘기, 오히려 이제 고양시에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저희가 이제 원론적으로 가장 궁금한 게, 저희가 그 실시 설계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30날 이번에 또 저희가 뭐 착공식 겸 기공식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몰라요. 이 설계도를 봐도 모릅니다. 주민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급하게 이게 지금 재정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 돈을 먼저 집행하자 이런 지금 개념이라서 나중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굉장히 빨리빨리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민자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히 고속도로의 가장 또 좀 폐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지나가서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동안 뭐 보상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성벽까지 지나가면 그 옆에 도로들은 옆에 그 토지들은 완전히 그거는 쓸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이제 와닿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도 받으면서 자기 땅에 잘리는 거죠, 이제. 보상 받으니까 좋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이제 못 써먹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한 4,300억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사실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한 분만 더 혹시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만 더 없으신가요? 예, 이미 시간이 지나서 시간을 아껴주시려고 발언도 좀 아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도 지금 크게 4가지 정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일단 문용식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고양시에서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분께서 답변을 민경선 의원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문영식 위원장님 이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 서울 우리 국장님이 질문장과 같이 매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이게 녹음되면 또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고양시 국회의원들도 문제고요. 앞으로 총선에 출마한 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간만 보고 있어요.